자, 반갑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 여러분. 선생님은 제천 장락초등학교 박현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단원이 드디어 끝이 났고요. 이제 새로운 단원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원을 앞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교육부에서 우리 등교계약에 대해서 발표를 한 소식을 잘 들었죠? 선생님도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6학년 친구들은 6월 8일에 모두 학교로 등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변동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등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우리 사회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동영상을 하나 또 올려놨었는데 어때요? 재밌게 봤나요? 여러분한테 이제 경제, 그 다음 뭐 소비,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재밌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이 없을까 하면서 찾다가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발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가 자기의 돈 2만 원을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는 그런 영상이었죠. 여러분도 재밌게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의 돈을 들고 문방구에 가서 그야말로 플렉스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을 들고 가서 플렉스하는 이런 것들을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이 무엇이고 또 이 경제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 갑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보는 단어가 있네요. 어떤 단어가 있죠? 바로 가계라는 단어와 그 다음 기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게 됩니다. 처음 봤다기보다는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계와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하고는 뭔가 다른 뜻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교과서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어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이 단어를 학습하기 전에 용어를 3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이 용어를 정리해야지만 여러분이 이 단어를 좀 더 편하고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경제생활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제생활. 경제생활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2개의 단어를 먼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2개 단어, 즉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죠. 이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에 대한 뜻을 먼저 살펴본 뒤에 경제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산활동, 생산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는. 그렇죠. 뭔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 쪽에서 생산활동이라고 하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통틀어서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 그러면 여기서 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뭐? 재화와 서비스라는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문방구에 가서 편지지를 하나 삽니다. 이 편지지라는 것은 실체가 있고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 그죠? 뭔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화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물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건. 즉 물건이란 말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서 재화라는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비스는 뭘까요? 서비스. 우리가 돈을 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용실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용실에 가면 여러분의 머리를 커트 해주죠.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머리를 잘라주는데 자른 머리를 갖다 이렇게 수거해서 내 소유로 하는 겁니까?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미용실에 가는 것이 아니죠. 내 덥수룩한 머리를 쳐내는 행위 그 자체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바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즉, 이 물건이라는 개념과는 반대로 생각해서 만질 수 없고 뭔가 내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점을 얻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통틀어서 생산활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지를 만드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생산활동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활동은 뭐를 소비활동이라고 할까요? 소비활동은 쓴다는 겁니다. 뭐를요? 마찬가지로 재화나 서비스를요.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한다는 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돈을 주든 뭘 주든. 그래서 사용하는 활동을 갖다가 소비활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의 가장 큰 중요한 두 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만들고 쓰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잘 알고 있으면 바로 위에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바로 뭐다? 이런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갖다가 경제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과 그 생산된 서비스 물건들을 내가 사용하고 돈을 주고 사용하는 이 모든 활동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다? 경제 생활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를 한 번쯤 미리 읽었던 친구들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계, 그 다음 기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가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정 이런 말이 떠오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계라는 것은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아빠, 엄마, 동생, 형, 누나, 나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구성되어 있죠. 가족이 구성되어 있죠. 이 가족의 구성원 자체를 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냥 가족, 가정 이런 말 쓰지 않고 가계라는 말을 쓸까요? 일단 경제 즉 돈이죠.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다고 해볼까요? 아빠나 엄마가 보통 우리 돈을 벌어 오시죠. 그죠? 돈을 벌어 오십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 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소득이라는 말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즉 아빠, 엄마가 소득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경제 활동은 누가 사실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단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단위. 왜냐하면 우리가 TV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TV를 사는데 아빠가 돈을 버니까 아빠 마음대로 TV를 산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아니면 또는 치킨을 시켜 먹는데 아빠, 엄마가 돈을 버니까 아빠, 엄마만 먹는 치킨의 양을 배달시킨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뭔가 돈을 쓸 때는 아빠, 엄마 플러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죠? 이 가족의 구성원인 자식들도 그 돈을 쓰는데 기여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 생활을 하는데 아빠, 엄마, 즉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만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자식들도 돈을 쓰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에서는 가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즉 생활 공동체,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만 그 경제가 아니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가계라는 단어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입니다. 기업하면 떠오르는 회사 이름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떠오르는 건 지금 삼성, LG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기업은 실제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의 뜻을 보면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활동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즉 돈이라는 거죠. 돈이든 아니면 더 다른 이윤이든 주로 돈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집단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계와 기업을 지금 왜 배우느냐? 가계와 기업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봅시다. 가계는 생산활동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죠? 아빠들 어떻게 돼요? 회사에 나가죠. 출근하시죠. 출근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생산활동에 기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생산활동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뭘 주죠? 기업에서는 돈을 주죠. 대가를 준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서 소비활동을 하거나 또는 뭐 저축을 해서 은행에 맡겨두면 그 돈을 또 기업이 빌려서 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가게가 되는 겁니다.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게 일자리, 즉 아버지 어머니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줍니다. 소득을 주고요. 그 다음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다. 이게 바로 기업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와 기업은 서로 약간 뭐라 해야 돼요? 물고 물리는 거예요. 왜? 다시 생각해 보면 기업은 혼자서 무언가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기업이 크더라도 그 밑에서,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 일을 하는 각각의 가게가 없으면은 일이 돌아가지가 않는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죠? 반면에 이 가게는 기업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소비. 그러니까 소비 활동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재화나 서비스가 없어요. 왜? 재화나 서비스는 누가 생산하니까요? 기업이 생산하니까요. 즉, 이 가게와 기업은 서로 이렇게 돕고 돕는 관계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를 하고 소득을 얻고, 기업은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주고 대신에 생산활동을 해서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들을 누가 써주는 거예요? 가게가 소비해 주는 겁니다. 즉 가게가 없으면 기업이 이윤을 추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살표로 이렇게 가게와 기업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표시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또 말을 길게 쭉쭉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정리활동에 정말 간결하고 짤막하고 정리가 잘 된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